안녕하세요. 11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약 집안에도 적용 가능한 집안 계량 앵커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앵커의 극한 인발 저항력 산정에는 이 타우 Z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 타우가 적을 때는 또 이 표면적을 더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은 면적이 늘어나게 되니까 전체 인발 저항력을 더 증가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연약 집안에서도 사용 가능한 그런 앙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연약 집안에 적용 가능한 지방 계량 앵커의 경우에는 실제로 개발 당시에 초기에 현장 시험을 거제도에 있는 삼성조선소 드라이독 현장에서 이 현장 시험을 실시를 하고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1992년도 정도가 되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윤곽 집안에 적용할 수 있는 집안 계량형 앵커는 먼저 그때 당시에 이 월은 슬러리 월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앵커 점검을 하고 앙카를 삽입하고 긴장을 했는데 긴장력이 20톤이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18톤 이 정도 인장력이 나왔는데 그때의 앵커가 마찰력이 아주 적기 때문에 N치가 한 20 정도의 ML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찰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 정착장의 길이를 아주 길게 해서 마찰 저항력을 발휘를 하자. 이것도 일종의 면적을 늘리는 방법이니 원래 일반적으로 앙카가 5m에서 10m 정도 정착장을 하는 거를 30m 정도로 앵커를 정착장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m 정도 될 때 예를 들어서 20톤을 받으면은 30m가 되면은 60톤을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가정을 하고 설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행성 파괴의 영향 때문에 전체 30m에 대해서 똑같이 마찰 장력이 발휘하지 않고 일부분만 계속 발휘를 하니까 20톤도 채 못 받고 앵커가 빠져버리는 그러한 난해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또 카운셀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ML 집안의 N치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집안이기 때문에 도저히 일반적인 앵커로서는 인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집안부를 천공을 하고 천공한 그 케이싱 안으로 JSP 로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JSP를 이렇게 전체 집안을 계량을 한 것입니다. 이 JSP로 집안을 계량한 구간은 약 시험 구간이기 때문에 5m 정도 계량을 했고, 그리고 계량한 상태에서 앵커체를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라우트를 이렇게 하고 케이싱을 뽑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착을 했죠. 정착을 하고 여기에다가 인장 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개발 계획은 표면에서 직경이 JSP 직경이 약
80cm 정도가 되니 이 표면이 늘어나서 면적이 증가할 것이고, 또 이 GSP의 앞부분에서는 지압 저항을 발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발 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인발 하중을 기본적으로 약 10톤 정도의 잔류 하중을 두고, 그 다음에 하중을 이렇게 제하를 했다가 다시 제거를 하고, 다시 제하를 하고 제거를 하고 하는 이러한 로딩, 리로딩 방식을 사용해서 인장력을 주었고, 인장력을 거의 90톤 넘어까지 이렇게 주었음에도 이 앙커가 인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앙카의 잔류 변이도 거의 많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여기 보면은 거의 이게 20mm고 10mm니까 5mm 정도의 이렇게 잔류 변형이 생기지 않는 이러한 시험 결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톤도 채 못 받던 그러한 집안에서 GSP로 집안 계량을 한 결과 90톤 이상의 이러한 하중을 받았죠.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시험이 끝이 났고, 그 삼성조선소 드라이도크는 드라이도크 증설 현장은 성공적으로 시공이 끝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앵커체 내부에다가 스트레인 게이지를 위치별로 쭉 장착을 하고 인발 시험을 진행을 해서 스트레인 게이지의 변형률을 측정을 했고, 그 변형률을 이용해서 각 구간별로 마찰 인장 하중을 구하고, 이 인장 하중을 이용해서 마찰 저항력을 측정하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마찰 저항력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하중 단계에 따른 마찰 저항을 보시면 처음에 이게 로드셀 수치로 이제 팬 거기 때문에 끝자리가 이렇게 수점까지 나옵니다. 처음에 21.13 정도의 하중을 주었을 때 현재 지금 전체의 길이가 0에서부터 5m가 되죠. 5m이고, 그리고 또 일부는 또 현장에서 시험을 하면서 망실이 된 그런 상태인데, 현재 측정된 것은 이 정도의 범위만 변형률이 측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변형률치의 를 가지고 이 사이에서의 마찰 저항을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군데의 변율 게이지를 값을 이용해서 마찰 저항을 이렇게 이 부분의 마찰 저항을 측정, 평균 마찰 저항입니다. 요 구간에서의 평균 마찰 저항을 측정한 결과 초기에 21.13톤일 때 이렇게 이런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중이 좀 더 증가해서 37.62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만큼 올라갔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31.66톤 정도를 하중 줬을 때 이만큼 이렇게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는 아직도 마찰 저항이 발휘되지 않고 있고, 앞부분에서 이렇게 마찰 저항이 이렇게 발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하중을 증가를 시켜서 42.98톤을 줬을 때는 이렇게 삼각형이죠. 이렇게 앞에 앞부분이 이렇게 최대한으로 이렇게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52.57톤까지 갔을 때는 여기 피크 시의 마찰 저항이
우리가 측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하중을 더 증가시켜서 64.42톤으로 가니까 피크 시에 있던 것이 이렇게 툭 떨어져 가지고 마찰장이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거의 1.8 정도 되는 마찰 저항이 이렇게 1.1 정도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마찰 저항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시 75.66톤을 주니까 더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더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보면은 0.35 정도의 잔류치가 발휘가 되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발휘가 되면서 D가 이렇게 또 상승하죠. 뒷부분이.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97.62톤, 여기 97.6입니다. 톤을 주니까 앞부분은 전부 이렇게 떨어지고 뒷부분에서 이렇게 저항을 하는 이러한 진행성의 영향이 5m 정도의 짧은 앵커이고 그리고 또 직경이 80cm 정도 되는 그러한 아주 강성이 큰 앵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성의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앞부분에서 받는 지압장이 있죠. 이 지압장치를 또 측정을 해본 결과 10.48에서부터 97.74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마찰 저항은 이렇게 쭉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피크가 오면은 이렇게 도로 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지압장력은 처음에는 많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지압저항은 어느 정도 변이가 좀 진행된 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마찰장이 피크가 오고 다시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압장력은 더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반 계량 앵커는 이 마찰 장력과 지압 장력을 동시에 이렇게 받는 형태로서 연학 집안에서 사용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지반 계량 앵커, 그래서 소일 임프루브먼트 앵커 이렇게 줄여서 SI 앵커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일 임프루브먼트 앵커를 사용했을 때 이때의 두부 부분에서 이 앵커체의 앞부분에서의 어떤 변형 효과를 보면은 이렇게 지압을 받으니까 꼭 이게 기초에서의 어떤 지반 변형과 같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주동 파괴면 외부에는 이렇게 이거는 예상 파괴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정확한 이러한 집안 계량 앵커의 집안 내에서의 거동을 알기 위해서 실내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집안 계량 앵커의 집안 거동을 측정하기 위한 그러한 실내 모형 실험의 장치입니다. 실내에서 큰 토조를 만들었습니다. 길이가 3m고 높이가 1.150m의 이러한 높이를 가진 그러한 이제 토조에다가 실제로 앵커를 모형 앵커를 여기다가 이렇게 내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모형 앵커를 설치하고 모형 앵커는 총 3개를 설치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앵커체는 전체의 거동과
어떤 변이와 로드셀 측정치를 측정하기 위한 그러한 앙카이고, 아크릴 측벽에도 이렇게 반구 모양의 또 앵커를 설치를 해서 동시에 이렇게 인장하면서 이 아크릴 측벽에서 이 앙카가 인장이 될 때 집안의 거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아크릴 벽을 이용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안의 변형을 관찰을 했죠. 그리고 이 앵커체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 내부에는 흙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흙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는 이 마찰 저항만 측정이 될 것이고요. 또 이 가이드를 제거를 한 상태에서 집안을 형성해서 인장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의 또 지압 저항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럼 두 개를 비교하면은 지압 저항의 크기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강봉으로 인장재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로드셀로서 인장력을 측정을 하고 변이계로서 변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일정 정도의 상지압을 가해서 집안의 지중에 구속압을 받는 형상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진으로 찍은 아크릴 측벽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인발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변이가 지금 5mm 정도 진행됐을 때의 모습인데, 이 모래를 뿌린 모래 지방과 아크릴 측벽 사이는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무로 멤브레인을 설치를 했고, 멤브레인을 라텍스입니다. 라텍스 소재로 된 멤브레인을 이 라텍스용 그리스를 표면에 얇게 도포하고 0.2mm 정도 도포를 하고, 거기다가 이 격자 모양을 인쇄를 한 멤브레인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변이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이 앵커가 인발이 이렇게 됨에 따라서 주변 집안의 변이가 생길 것이고, 주변 집안의 변이가 일어나는 현상을 여기에 있는 이 격자 모양이 움직이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변이 벡터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집안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분석을 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변 집안의 거동인데 앵커째 변이가 5mm 정도 생겼을 때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가 생겼고, 이 화살표는 변이의 방향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SI 앵커, 그러니까 집안 개량형 앵커가 이렇게 인발이 될 때 변이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변이 벡터 자체가. 또 이때 제로 익스텐션 다이렉션이라는, 우리 한국말로 이걸 번역을 해서 무신축 방향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무신축 방향, 신축이 일어나지 않는 무신축 방향. 이러한 제로 익스텐션 다이렉션의 방향은 파괴면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무신축 제로 익스텐션 다이렉션을 이거는 모아원을 이용해서, 변형률의 모아원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니까 이러한 형상이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우측 방향의 선을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것이 파괴면의 방향이 되는데, 이 전체적인 형태가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이 무신축 방향이 이어지는 이 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삼각형의 어떤 분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찰 저항만을 작용을 할 때의 하중 변이 곡선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압 저항과 마찰 저항이 동시에 작용할 때의 하중 변이 곡선은 이 마찰 저항만 작용할 때는 마찰 저항이 발휘가 되고 나면 이렇게 잔류형태로 떨어지지만 지압 저항이 발휘가 될 때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압 저항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실내 시험을 통하여 관찰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아주 짧고 5m의 짧고 직경이 80cm가 되는 이런 높은 강성의 앵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시험에서 진행성 파괴가 발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실제로 실제의 극한 인발 저항력은 앵커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 앵커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타우를 F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부분에서 먼저 발휘를 하다가 점차 뒤로 이렇게 피크점이 진행이 되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면적이 넓은 이 마찰 응력의 분포가 면적이 가장 넓은 이 피금친 이 형태가 최대의 극한 인발 저항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예상했던 이런 소일 임프루브먼트 앵커체가 이렇게 지압이 발휘가 될 때 이러한 삼각형의 어떤 이 지압을 받는 면과 일치된 이런 삼각형의 탄성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변이가 발생이 되며 이렇게 기초와 비슷한 이러한 파괴면을 그린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집안이 지금 이 시험한 실내 시험을 한 집안은 단단한 조밀한 그러한 모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이 조밀하지 않고 느슨한 모래 집안일 경우에는 또 어떠한 형태로 파괴면이 발생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이 부분도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밀한 모래에서의 이러한 삼각형 어떤 방사 전단 영역이 발휘되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안 개량형 앵커를 사용하게 되면은 직경이 증가해서 표면 마찰력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앵커의 전면부에 지압 저항력을 기대할 수 있어서 또한 인발력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집안에서 그 경사 또는 버팀대, 스트러트를 적용할 수 없는 흑막이벽에서 확실한 인발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거의 100톤 가까운 그러한 인장 하중을 받음으로써 앵커체 자체는 오히려 숫자는 줄일 수가 있어서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내부에다가 또 압축형 앵커를 이용하면은 또 압축형 앵커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연약 집안에서의 굴착에서 사용하면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연약 집안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러한 앵커를 개발할 수가 있었고,
또 이러한 개발로 통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와 또 시공의 어떤 확실성 등을 기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안 계량 앵커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오늘 수업을 끝내고자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